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유경영은 문민천입니다. 오늘 그 하예크 자유헌정론 20장에서는 조세제도와 재분배, 소득 재분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조세에 의해서 소득을 재분배한다. 이 얘기는 이제 결국 그 누진세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. 예를 들면 이제 세금 하면은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습니다. 직접세는 뭐 소득세라든지 세금을 내는 그 개인이 이제 직접 내는 그런 것이죠. 간접세는 소득을 내는 그 원래 이제 내야 할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하는 사람이 그 물건값에 이제 먼저 지불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을 이제 기업체가 다시 지불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간접세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누진세라고 하는 부분은 대개 직접세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. 소득세 또는 그 법인세 이런 그 부분에 누진율이 적용이 되면서 예컨대 한국의 소득세는 최소 6%서부터 이제 좀 그 소득이 많은 정도에 따라서 42%까지 7배가 되는 것이죠. 6%서부터 42%까지 이렇게 누진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속세, 이제 그 자녀한테 어떠한 재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상속을 하는 경우에 최저 10%에서부터 재산이 많은 경우에 이제 50%까지 이렇게 누진이 되게 돼 있는데 특별히 대기업인 경우에 이제 더 할증이 또 붙어요. 대기업의 주식을 상속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는 65%까지의 그 상속세를 부담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같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예가 없을 정도로 그 누진의 그 정도가 심한 것이 우리 이 한국의 그 조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부자에 대해서 징벌적인 마치 부자가 무슨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. 세계적인 추세를 보자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상속세 이런 거를 거의 실질적으로 없애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기업을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을 한다. 상속세를 65%를 띈다 하는 얘기는 더 이상 경영권을 포기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. 65%를 띄고 나서 그 기업 지분을,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.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2세, 3세 넘어가면서 이제 이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이 편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그 편법을 쓰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.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나의 기업이었던 것을 아들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너는 포기해라. 이렇게 되는 것이죠. 뭐 그것이 지분으로 보자면은 대기업이 되면서 직접 가지고 있는 그 지분율은 뭐 10% 미만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.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지분이 떨어지는 것은 이 자유경제 시스템의 하나의 그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서 기업을 잘 하는 사람한테 자금을 모아주는 그런 그 제도, 자유기업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상장을 하고 대규모 자금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창업주의 지분이 떨어지지만 그 기업 자체는 그 창업주의 것이죠, 사실은. 그리고 나머지 창업주가 비록 지분율이 10%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90%는 그럼 뭐냐? 이 수많은 그 기업의 경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다만 그 기업의 주식이 오를 것이다. 또는 배당이 많을 것이다. 나를 위해서 기업 경영을 잘 해줄 것이다. 이거를 기대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. 지분이 이제 10%밖에 안 되지만 그 기업의 소유권은
사실은 그 10%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, 창업자의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제 10%밖에 안 되니까 당신 것이 아닌데 왜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냐.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. 그런 그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제 한국이 이 누진율이 그렇게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. 뭐 이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에 의해서 소득이 재분배가 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좀 넉넉하게 살 수가 있게 될 거 아니냐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누진세가 이제 시작이 됐던 역사는 프랑스 혁명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유럽 혁명, 1848년 혁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누진세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누진세라 하는 것은 이건 정상은 아니다 하는 그 분위기가 이제 지배적이었죠. 다만 마르크스라든지 엥겔스 이런 사람들, 그 사회주의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그 무거운 누진율을 가지고서 이제 부르주아의 재산을 뺏어서 프롤레타리한테 줘야 된다.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지. 다른 사람들은 이 누진세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그 강도짓이나 마찬가지다. 이거는 너무나 그 증오스러운 독단적인 그런 그 행위다. 이렇게 얘기들을 했던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 일단 시작이 되고 보니까 이것이 계속 증가되는 식으로 온갖 거기에 이제 그 경제 이론 뭐 이런 걸 갖다 붙이고 하면서 증가의 증가를 이제 거듭하면서 급기야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%에서부터 42%, 7배가 되는 것이죠. 이런 그 누진율이 점점 상승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어디까지가 적정한 누진율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 것인지 이 룰이 없는 것이죠. 룰이 없고 다만 다수라고 하는 그 지배 세력이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부자를 좀 더 좀 억누르고 이것을 빼앗아서 좀 이 투표권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보통 사람들한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을 해야 되겠다. 그러면 한 단계, 두 단계 그 상위 계층을 더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상위 계층에다가 이제 더 높은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죠. 누진율을.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일반 다른 국민의 대다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아주 그 상위에 극히 일부분만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원칙에 굉장히 벗어나는 것이죠. 부자가 왜 죄인도 아닌데 그렇게 아주 소수에 대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것은 원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이 누진세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인데 일단 시작이 되고 나면은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게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.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원칙이 결부가 되지 않으면은 정의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. 폭정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다수라고 하는 이 대중은 원래가 국가 전체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나라가 장기적으로 잘 되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 대중이죠. 대중은 그러한 그 원칙을 고려하는 데 굉장히 약합니다.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런 원칙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대중이 원하는 거를 따라가려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 폭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세금 쪽에서도 이제 같은 그런 그 결과를 빚는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하이에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하나의 그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우리가 이미 앞에 그
법의 지배에 있어서 이제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, 어떤 그룹을 이것이 차별이냐, 차별이 아닌 원칙에 가까운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할 때는 그 그룹에 인 그룹이 있고 내부 사람, 아웃 그룹, 그 그룹에 외부 사람이 있을 때 양쪽이 공이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전체 형편을 고려했을 때 용인할 만하다. 이렇게 둘이가 다 오케이를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공이 찬성을 했을 때 그것이 원칙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거는 평등하다.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, 그렇지 않고 이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의 그 다수결, 그 힘, 이것만을 믿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이제 세금을 갖다가 누진율을 새로운 계층을 만들고 거기에 더 높은 세금을 누진율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,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누진세가 인플레이션을 또 조장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장을 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상으로는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되겠죠. 그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싶은 유혹까지도 이제 생기는 것이죠. 쉽게 얘기하자면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만들면은, 다시 말해서 재정을 더 막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면은 이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겉으로 봤을 때 더 부자가 많아지는 것이고, 그러면서 이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룹이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그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된다. 이것이 하나의 그 치명적인 유혹이 돼가지고 이런 그 누진율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조금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 이 누진세라고 하는 부분이 장기적인 경제에 어떠한 그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